자, 얘들아, 하자.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자, 이상한 거 하지 말고 빠르게 문학하고 집 갑시다, 여러분. 집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일찍 끝나면 일찍 간다. 진짜요? 자, 봅시다. 1년입니다. 총 몇 년짜리죠, 이거 지금? 총 3년이죠. 방금 지우가 된 건 행이에요. 한 줄, 두 줄. 4년짜리고요. 각 연별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 들어가셔야겠는데, 근데 이 작품은요, 일단 우리가 화단의 학습 활동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태주의적인 관점을 떠올리면서 해야 한다. 그리고 이 작품의 작가인 걸리지 이문재라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무엇을 말하냐면요,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우리가 인간다움을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고 성찰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산업화 또는 자본주의 사회 있죠. 우리가 흔히 자본주의가 심화가 되면은요, 어때? 다들 돈을 벌려고 해. 돈이 중요해 생각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사회에서의 인간다움이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작품을 주로 많이 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광화문 겨울 불꽃나무에서 인간다움을 보겠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생태주의적인 삶을 의미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1차 고사 시험범위였던 화단의 학습 활동에 들어가 있는 작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뭐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주의의 작품이다. 그래서 우리의 문명, 인간의 문명이 자연을 얼마나 파괴하고 있는가, 자연을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태적인 관점, 생태주의의 관점에서 이 작품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쭉 읽고 정리 한번 해볼 겁니다. 자, 1년부터 볼게요. 현성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해가 졌는데도 어두워지지 않는다. 겨울 저 몰려 광화문 내거리 맨몸으로 돌아가 있는 가로수들이 일제히 불을 켠다. 나뭇가지에 수만 개의 꼬마 전구들이 들러붙어 있다. 불현듯 불꽃 나무 하며 성벽을 칠 뻔했다. 해가 졌는데도 어두워지지 않는데,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해가 지면 어두워져야 돼, 밝아야 돼? 어두워져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어때? 비정상적인 거야. 지금 상황이 굉장히 비정상적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비정상적인 것은 무엇 때문일지 계속 읽으면서 파악을 해야겠지. 겨울 저물녘. 자, 메모쳐야겠죠. 왜? 시간적 개념이잖아. 그치? 계절은 겨울이고 저물녘은 뭐야? 시간이야. 겨울에 해가 질 무렵, 즉 뭐야? 슬슬 어두워져야 할 때인 거야. 그쵸? 근데 어때? 어두워지지 않는데. 광화문 내거리, 이거 뭐예요? 공간적 배경이죠. 그래서 요 두 번째 줄 1년의 이행에는요, 계절적 배경,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이 모두 나와 있어. 그쵸? 겨울, 저물녘, 광화문 내거리. 맨몸으로 돌아가 있는 가로수들이 일제히 불을 켠대. 가로수가 어떻게 불을 켠더라? 어떻게? 뭔지 알죠? 그 우리 겨울에 이마트 쪽에 가면은 불 엄청 많이 들어와 있잖아, 그치? 크리스마스쯤에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구들이 어때? 불을 켰대. 나뭇가지에 왜? 수만 개의 꼬마 전구들이 들러붙어 있기 때문이야, 그치? 그래서 가로수들에 붙어 있는 수만 개의 꼬마 전구가 불을 켜기 때문에 어때? 해가 졌는데도 어두워지지 않는 거야.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 꼬마 전구가 붙어 있는 그 상황에 있다. 그럼 이 꼬마 전구는요, 자연적인 거예요? 아니죠. 그럼 이거 누가 만든 거야? 인간이 만든 인공적인 현대 문명이에요. 그치? 그래서 이때 꼬마 전구는 현대 문명을 상상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현대 문명이 어때? 나무를 감싸고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어두워지지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쵸? 그래서 해가 졌는데도 어두워지지 않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누가 만든다? 현대 문명의 인간들이 만들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뭐래? 불현듯 불꽃나무 하면서 손뼉을 칠 뻔했대. 제목에 나오죠? 불꽃나무, 그쵸? 그래서 불꽃이 나는 나무처럼 보여서 손뼉을 칠 뻔했다는 거야. 자,
내에 서 있는 해군 장관의 동상도 존재되지 못하고 문 닫은 세종 문화회 먼저 가능하고 있다. 어둠도 이제 병균 같은 것일까? 어둠은 뭔데? 원래 어둠은 우리가 좋은 의미야, 나쁜 의미야? 관습적으로? 나쁜 의미 우리 머리에서 배웠지? 저번 시험 범위인 산속에서 맞아요. 산속에서에서 배웠죠. 어둠은 원래 관습적으로 시에서 세모, 부정적인 요소를 쓰죠. 여기서 어때? 좋아요. 여기서 원래 긍정이야, 그치? 근데 이 긍정적인 게 이제는 나쁜 거라고 여겨지는 것인지 의문을 품는 거야. 왜? 어둠이 보이지 않게끔 전구를 켜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꾸 어둠을 물리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이상하다, 어둠이 나쁜 건가? 병균 같은 건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왜? 어둠이라는 건 여기서는 휴식의 시간을 의미해요. 우리 밤 되면 집 가서 자잖아. 나무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나무도 해가 지면 자는다는 거야. 그쵸? 그래서 이때 어둠은 휴식과 안식의 시간인 거예요. 그쵸? 밤을 끄고 휘황하게, 화려하게 낮을 켜놓은 권력들. 이 권력 누구 거야? 이 권력 누구 거예요? 인간 거지. 그치? 사람 거예요. 왜? 맞아요. 문명은 누가 만들어? 인간이 만든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밤인데도 낮처럼 보일 수 있게끔 전구를 켠 거잖아. 그 켜는 건 누가 할 수 있어? 나무가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권력은 인간의 권력이야. 그럼 이때 권력은 동그라미야, 세모야? 세모지. 그래서 이 권력은 횡포라고도 볼 수 있는 거야. 나무한테 부리는 횡포야, 인간이. 밤이 왔는데도 쉬지 못하게,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나주, 활동하게끔 만들어 놓는 거라는 거야. 그 다음, 내륙 한가운데 서 있는 해군 장군의 동상, 누구게? 이순신 동상. 우리 여러분, 광화문 광장 가보시면요. 그 가운데에 이순신 동상이랑 세종대왕 동상 나란히 있어요. 한 줄로. 거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한가운데 서 있는 이순신 장군의 동상도 잠들지 못해. 왜 못 잠들어? 밝아서 밤이 안 온 것 같잖아, 그치? 그래서 어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휴식을 못 취하는 거야. 왜? 여기서 어둠은 휴식의 상징이니까. 그쵸? 문 닫은 세종문화회관. 이순신 장군 옆에 세종문화회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눈을 뜨고 있대. 즉, 어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잠들지 못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동상, 세종문화회관 이거 인간이에요? 아니지. 근데 이거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 인간처럼 보여. 이거 뭐라 그래? 잘했어요. 의인법이라고 하죠. 그리고 지금 의인법을 통해서 현대 문명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밤인데도 어둠이 오지 않아. 그러면 세종문화회관이랑 해군장군 둘 다 A법 시 맞아요. 의인법이 쓰인 거예요. 자, 그 다음입니다. 마지막 3년이서. 자, 이거 지우 한번 읽어볼까요? 소를 버린 겨울나무를 한밤중에 이상한 방황을 하고 가만히 있는 강은 위로 내려가 있던 겨울나무들이 저녁마다 한없이 올라오고 겨울이 불안하고 있는 것이다. 밤에도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 방황은 겨울나무 불편나무들. 그렇죠. 자, 엽록소를 버린 겨울나무래. 겨울나무는 왜 엽록소를 버려? 엽록소가 어디에 있는 거야, 얘들아? 잎에 있지. 겨울나무는 이파리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엽록소가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엽록소는 원래 기능이 뭐야? 광합성이잖아. 그러면은 잎이 없다는 거, 겨울이 돼서 잎이 다 떨어졌다는 거는 엽록소가 없어. 다른 말로 하면 뭐야? 광합성을 해 못해? 못한다는 거야. 그런데 어때? 한밤중에 이상한 광합성을 하고 있대. 엽록소가 들어있는 잎도 없고 햇빛도 없는 곳에서 이상한 광합성을 해. 이 광합성은 뭐 때문이에요? 불빛 때문에. 그치? 실제로 광합성을 한다는 게 아니고, 그치? 불빛 때문에 그냥 깨어있다는 뜻이야. 비정상적으로. 그쵸? 광화문은 광화문이래. 이게 왜 나왔을까? 굳이 왜 뒤에만 한자를 넣었을까, 얘들아? 빛광자지. 맞아요. 이게 지금 광화문 광장 얘기잖아. 그치? 이 광화문에 빛광자를 써가지고 원래 광화문이 애초에 이 한자가 맞긴 해요. 빛을 발하는 문이라는 뜻이야. 근데 실제로 어때? 밤에도 지금 빛을 내면서 환하게 있다는 뜻이야. 광화문은 이름처럼 지금 계속 밤인데도 불빛을 내고 있다는 뜻이야. 그쵸? 뿌리로 내려가 있던 겨울나무들이 저녁마다 황급히 올라오는데 왜? 이상한 광합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겨울이 그간다니. 왜? 겨울은 원래 광합성을 못해. 그쵸? 근데 그래서 뭐야? 이
이 불빛 때문에 광합성을 해야 할 것처럼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그 다음 밤에도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 왜 못 자? 우리 잠 언제 자? 밤에 자지. 어둠이 와야 잠을 잘 수 있잖아. 근데 지금 어때? 불빛 때문에 어둠이 안 와. 그래서 어때? 잠을 못 자.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둠은 동그란 휴식과 안식의 상징이라는 것. 그래서 이 밤에도 사람들이 못 자. 왜? 비정상적이잖아. 그리고 또 누가 못 자? 광화문, 겨울나무, 불꽃나무들이 못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작품 한번 전하고. 자, 그래서요 이 작품을 간단하게 좀 도식화를 해봅시다. 자, 일단은 이 작품은요 화자가 표면상에 있어 없어? 없어요. 어떻게 알아? 맞아. 나, 우리, 나는 1인칭 표현이 없어. 그러니까 화자가 표면상으로 드러나지 않은 거야.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화자. 그렇지만 화자가 없는 작품이 있다 없다? 화자가 없는 시는 없으니까 화자가 지금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화자는 지금 어떤 것에 주목을 하고 있죠? 힌트? 생태, 그쵸? 그 중에서 어떤 구체적으로? 나무, 그치? 나무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이 화자는 지금 나무를 보고 있는 상황. 얘는 뭐야? 화자가 주목하는 대상, 그쵸? 화자가 주목하는 대상은 얘야, 그치? 그래서 얘는 열심히 관찰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쵸? 자, 그런데 이걸 지금 관찰하고 있는 상황이 배경이 언제야? 겨울, 또 밤, 해질녘, 또 광화문, 그쵸? 그래서 이 작품은 지금 배경이 모두 나와 있지, 그쵸? 그래서 계절적 배경은 언제예요? 겨울. 시간적 배경은 언제야? 해질녘. 공간적 배경은 언제야? 광화문. 이렇게 봐야겠죠. 자, 그래서 이 각자가 하나의 포인트로 지금 작용하고 있어. 이 배경 하나하나가 다 이 시선 전개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자, 여러분, 겨울입니다. 겨울의 특징이 뭐야? 나무들이 이파리가 있어 없어? 나무는 잎이 없어요. 그치? 그래서 이 나무 기준으로 잎이 없어. 잎이 없다는 건 엽록소가 있다 없다? 엽록소가 없다. 엽록소가 없다는 건 광합성 한다 못한다. 이게 정상이야. 그치?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야. 그쵸? 자, 그럼 해질녘. 해가 져. 그러면은 어두워야 돼, 밝아야 돼? 어두워야 돼. 당연히 해가 지면 어둠이 찾아와야 돼. 그게 정상이야. 어두워지면 다들 뭐 해야 돼? 자야 돼. 어두우면은 휴식을 취하고 안식을 취하고 잠들어야 돼. 우리가 쉬어야 된다는 거야. 그치? 광화문은 그냥 광화문이고. 그쵸? 자, 이게 원래는 뭐예요? 정상적인 상황이야.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는 거죠. 자, 이 작품에서는요, 어때? 광합성을 해요, 안 해요? 이 작품에서는 어떤 광합성? 가짜. 그치, 가짜 광합성. 이 작품에서는 근데 어때? 이상한 광합성을 해요. 뭐 때문에? 이 광합성 뭐 때문이야? 꼬마 전구. 잘했어요. 얘는 꼬마 전구가 원인이야. 그쵸? 그래서 나무들이 억지로 광합성을 해야 돼. 그래서 해질녘이 됐는데 어두워 안 어두워? 안 어두워요. 여전히 어때? 밝아요. 그럼 휴식을 취할 수 있어 없어? 휴식을 취할 수 없고 나무들은 여전히 뭐 해야 돼? 광합성을 해야 돼. 그래서 어때? 사람들이 잠들지 못해. 누구도 못 잠들어? 해군 동상도 못 잠들고 세종문화회관도 눈을 뜨고 있어야 돼. 그치? 그래서 이 밝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상황, 휴식과 안식을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뭘로써 표현되고 있어? 사람들,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뭐?
이수신형은 동사, 그치? 동사. 그리고 세종 문화회관, 그쵸? 이 둘은 어때? 의미하고 있지. 다 문장 들어. 밝으니까. 그쵸? 그래서 광화문은 결국 뭐인 거예요? 빛을 내, 말 그대로 빛을 내는 거야. 그쵸? 빛 광자를 쓰는 어떤 상징이 된 거야. 밤에도 빛이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광화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라는 거죠. 말 그대로 빛을 내고 있다. 이거랑 연결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요. 이 꼬마전구라는 거. 이 꼬마전구라는 건요. 누가 만들었다 그랬지? 사람. 맞아요. 이거 전부 다 누가 만들어? 인간이 만드는 현대의 문명이에요. 그쵸? 이 현대의 문명 때문에 어때? 자연이 휴식을 취하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때요? 횡포를 부리고 있는 거야, 나무들에게. 인간의 횡포로 다시 한번 이야기될 수가 있겠죠. 시어로는 뭐라고 표현돼? 권력, 낮을 켜놓은 권력들이라고 표현이 되죠. 이게 바로 횡포입니다. 그래서 시어상으로는 권력들이라는 표현이 사용돼요. 저는. 그쵸?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본 여기 있죠. 이 초록색 파트. 여기는 그러면은 정상적인 상황이다,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비정상. 비정상적인 상황. 뭐로 인한? 누구 때문이야 이거? 인간. 인간 때문이야. 인간이 인위적으로 자연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야. 누구 때문? 얘 때문. 인간이 만들어 놓은 현대 문명 때문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얘는 뭐예요? 원래 그렇게 해야 했던 정상적인 상황인 거야, 이거는. 근데 지금 이게 인간의 문명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쵸? 내용상으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그래서 비정상적인 상황은 왜 비정상적인지, 원인은 뭔지 이런 것들을 조금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겨울나무도 참 못 들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죠? 겨울나무도. 자, 그래서 이 작품들의 핵심만 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짚어봅시다. 이 작품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 인간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 부정적으로 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작품은요. 비판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비판을 하기 위해서 상징을 많이 세우죠. 꼬마전구라든지, 그치? 굉장히 상징적인 작품입니다. 비판적이고 상징적인 작품이야. 그렇죠? 이걸 통해서 뭘 보여줘? 현대 문명의 횡포, 자연의 성리를 거스르는 현대 문명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연의 성리를 거스르는 현대 문명을 비판한다라고 봐야 되지. 그렇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여러 가지 상징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이 소재는 어때요? 우리가 광화문에 가면 실제로 다 볼 수 있는 소재야. 굉장히 일상적인 소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상적인 소재를 사용해.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광화문 광장 가보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광화문이 있고 그 앞에 세종대왕동상, 이순신동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왼쪽으로 이거 세종문화예술회관이 있고 그 맞은편에 교보문고가 있어요. 교보타워가 있어요. 진짜 이 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소재를 사용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예요? 의미를 발견하죠. 어떤 의미? 생태주의적인 의미를 발견해. 그렇죠? 그래서 이 의미를 발견하면 어때? 현대 문명을 비판하는 거죠.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표현법 좀 보자. 표현법 뭐 있게? 일단은 의의법.
짚어주지 않은 표현법은 두 개나 있다. 모일게. 서리법. 서리법. 아, 변경 같은 것일까? 근데 이건 서리는 살짝 애매해. 진짜 의문일 수도 있어. 그냥 의문형 어미 정도로 이해하세요. 또? 맞아요. 어디서? 대립한 가운데 맞아요. 그쵸. 내륙한 가운데 서 있는? 네. 아, 내륙한 가운데 서 있는 밤을 보고 이 부분이요. 아, 그렇게 얘기한 거였구나. 오케이, 오케이. 맞아요. 도치법. 맞아요. 잘 골랐어. 그래서 시상이 종결어미로 안 끝나면 늘 의심해야 된다겠지. 이게 도치법인지, 아니면은 종결어미의 생략인지, 아니면 명사형 종결인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생각해야죠. 자, 또 반복 어디 있을까요? 반복이 아니에요. 태국법. 대국법 어디 있어요? 그냥 현재로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 밤에 잠들지 못하는 상황과 네. 거기는 근데 약간 아니래. 왜냐면 문장 구조가 아예 유사하지가 않아. 역설법. 역설법 역설법. 어디 있어요? 그게 해가 졌는 데로 어두워. 맞아요. 해가 졌으면 어두워져야지, 그렇지? 역설법. 근데 맨 마지막에 어, 밤에도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이랑 밤은 교회하고 불빛하고 때리고 안 돼요? 이게 어쩌고 하든 나누든 하면 괜찮아. 근데 약간 애매해요. 그 부분이 없어서. 그러니까 수식 관계가 지금 문장 구조 유사하지 않죠. 우리 아까 문장 구조 배웠잖아, 그렇지? 유사하지 않지. 성문상의 배치가 유사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확인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밑에 학습 활동 채워요. 연필 넣지 말고. 빨리 채워, 빨리. 하나 있잖아, 그렇지? 하나밖에 없어. 아, 하나 더 있네. 두 개네. 학습 활동 빨리 채워요, 빨리. 자, 봅시다, 여러분. 우리 아까 도치법 있잖아. 그거 내륙한 가운데 서 있는은 사실은 이순신상무를 가리키는 말이긴 해. 그래서 그거는 도치법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그냥 당연히 단순한 수식 구조인 거야. 근데 어디가 확실하게 도치냐면요. 일제히 불을 켠다 나무까지. 이게 도치. 나무까지의 일제히 불을 켠다. 확실하게 알지?
이거는요. 일제히 불을 핀다 나무까지 이 도치예요. 아시겠죠? 자, 학습활동 채우자. 자, 시적 화사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 화단에서 글쓰기가 노인을 바라보는 관점. 그래, 시적 화사는 어때요? 이 비장성적인 모습을 안타깝게 보고 있다,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화단에서 글쓴이가 노인의 인위적인 행동을 비판하는 것과 유사하다라고 봐야겠죠. 우리 기억나죠? 그래서 어쨌든 인위적인 것, 문명적인 것들을 비판하고 있다는 점 공통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다음들을 참고하여 생태학 관점에서 두 작품에 대한 감상을 친구들과 나눠보재. 자, 일단은 뭐가 핵심이야? 인간 중심적 사고, 산업사회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연을 도구로 삼대. 그치? 그래서 그 결과 인류는 편리하고 안락한 생활을 누렸지만 대가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았대. 이게 지금 결과죠. 산업화에 따른 결과입니다. 그래서 생태문학은 무엇을 원하는 거야? 환경 문제, 환경 파괴만을 고발하는 게 아니라 기타 등등 이런 현대사회의 병폐를 생태학적 관점에서 비판해. 그리고 감성을 일깨워주네. 그래서 생태문학은부터 마지막 줄까지가 생태문학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부분인 겁니다. 그렇죠? 생태문학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밑에 말동선 한번 채워보시면요. 화단에서는 어때? 자연 그대로의 모습, 다시 말해 녹색 가치의 아름다움을 예찬한다라고 봐야겠지. 자연 그대로의 모습, 녹색 가치의 아름다움을 예찬한다. 자, 그다음 광합은 겨울 불꽃나무는 어때요? 이거는 뭐예요? 이상한 광합성을 하는 나무들은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현대사회의 병폐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이렇게 가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미 화단은 끝났지만 여러분 이것도 그냥 같이 봐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수업 마무리할 거고요. 여러분 집에서 귀가하시는데 오늘의 숙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자, 오늘의 숙제 1번 광합은 겨울 불꽃나무 뒤에 완성해 오시면 됩니다. 몇 문제 없어. 진짜 몇 문제 없어. 30문제도 안 돼. 그리고 우리 오늘 했던 문장의 짜임새 뒤에 문제 완성, 수능까지 풀어오셔야 돼. 문장의 짜임새 완성.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제가 모의고사 교재를 줄 거예요 지금. 근데 모의고사는 하지 마시고요. 우리 숙제 너무 많아. 또 보나마나 안 해올 거야. 모의고사는 하지 마시고 모의고사 넘기면은 뒤에 고전 시간 묶음이 있어요. 딱 10개. 고전 시간은 시조가 3줄밖에 안 돼. 하나가 3줄이야. 그거 딱 10개 해올 겁니다. 쪽지 시험으로 시작할 거야 다음 주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현대어 해오시고 분석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뭐 한강수, 삼각사는 서울을 상징한다.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챙기시고 모의고사 교재 받아서 귀가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 뒤에 모의고사 책꽂이에 꽂혀 있어요. 저 가져가시면 돼요. 하늘색 교재입니다. 얘들아 여기서 가져가면 된다. 내가 꺼내놨어. 앞에서 가져와세요. 가지고 귀가하세요.